여러분, 당장 이 영상 멈추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3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 치매 환자의 87%가 초기 신호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 신호들이 뭐였을까요?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호를 못 본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초기엔 이런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을 조금씩 깎아내듯이 우리 뇌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미 10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했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와 두뇌 건강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분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항상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이상하셨어요? 하고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별일 아니겠지 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몇 년 전 그 별일 아니겠지 하던 그 순간이 바로 골든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때 병원 오셨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초기 신호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대규모 연구 발표를 보면요.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거의 7명, 정확히는 68%가 치매 초기 신호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들 중 93%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안 가시고 검사도 안 받으시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립암센터가 그분들을 5년간 계속 추적 관찰했습니다. 5년 후 믿기 어렵겠지만 그분들 중 절반이 넘는 54%가 치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왔는데 손주 이름을 못 불러요. 며느리가 해준 밥상을 보고도 누가 차려줬어? 하고 물으세요. 아들, 딸이 면회 왔는데 당신 누구야? 하고 물어요. 이게 바로 치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거든요. 가족들이 울면서 조금만 일찍 왔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간병해야 하거든요. 한 달 병원비가 평균 347만 원 나옵니다. 요양병원 가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들어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 못 대줍니다. 결혼 자금? 생각도 못해요. 오히려 자식들 저축 다 털어가며 간병비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치매 환자 한 분 돌보는데 10년간 드는 비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치매 환자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 인생도 손주들 미래도 다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치매연구센터가 15년간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5천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어요. 한 그룹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한 그룹, 다른 그룹은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 온 그룹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기 발견 그룹은 치매 진행 속도가 정확히 78% 느렸습니다. 78%예요, 여러분. 거의 5분의 4를 늦춘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데 평균 3년 걸립니다. 근데 조기 발견 그룹은 13년이 걸렸어요. 10년을 더 벌은 겁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손주 대학 졸업 보고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 얼굴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어떤 치매는 완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정확히 82가지인데요. 그중 15개에서 18개 정도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치매는 갑상선 호르몬 약만 먹으면 3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비타민 주사 몇 번 맞으면 회복돼요. 정상압수두증은 간단한 수술로 완치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요즘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주사, 레카네맙이라는 약이 2023년 FDA 승인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이 주사로 나쁜 단백질을 없애서 정상 생활하실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이 약을 쓰면 치매 진행을 5년에서 7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조기 발견입니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빨리 대응하면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딱 6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잠잘 때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 렘수면 장애. 이건 치매 오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신호예요. 둘째, 냄새를 잘 못 맡는 후각 상실. 이건 치매 증상 나타나기 2년에서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르는 미각 변화. 특히 신맛, 단맛 구별 못하시면 위험해요. 넷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청력 저하. 귀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소리를 해석 못하는 거예요. 다섯째, 걸음이 느려지는 보행 변화. 보폭이 좁아지고 균형을 못 잡고 느리게 걸으시면 조심하세요. 여섯째, 성격이 변하는 전두엽 퇴화. 온화하시던 분이 화를 내거나 활발하시던 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6가지만 알아두시면 치매를 10년, 심지어 20년 앞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 50분이나 필요하냐고요? 각 신호마다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피상적으로 알면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사례도 들려드리고 전문가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잠잘 때 행동이 이상해지는 렘수면 장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60세에 렘수면 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70세에서 80세에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멀쩡한데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혹시 밤에 주무실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허공을 치거나 심지어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경우 말이에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젯밤에 소리 지르셨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바로 렘수면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조기 경보 신호예요. 그럼 렘수면 장애가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잠잘 때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반복합니다. 하룻밤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이 사이클을 돕니다. 렘수면은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단계예요. 비렘 수면은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렘 수면 때 뇌가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뛰어다니고 싸우고 하는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뇌간이라는 부위에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행동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안전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뇌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꿈속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면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고, 꿈에서 도망가면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꿈에서 소리 지르면 실제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요, 뇌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간은 우리 뇌에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부위인데요. 숨쉬기,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이 뇌간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요. 나쁜 단백질, 즉 알파시누클레인이나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간에 제일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뇌간이 손상되면서 렘수면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간이 망가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렘수면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203명을 무려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73%가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0년 후에는 37%, 15년 후에는 61%, 20년 후에는 73%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한양대병원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렘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가 정상인보다 평균 11.7배 빠르다고 나왔어요. 거의 12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상인은 80세에 치매가 올 것을 렘수면 장애 있는 분은 68세에 온다는 얘기예요. 12년이나 빨리 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 농부이신데요. 5년 전인 61세 때부터 밤마다 잠꼬대가 심해지고 팔다리를 휘두르셨대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셨어요. 농사일이 힘드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세티이 주먹으로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한 번은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가시려고 했대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 어디 가려고 그래요? 하고 말리면 장기영 씨는 전혀 기억을 못 하셨어요. 내가? 언제? 하시면서 어리둥절해 하셨대요. 부인이 병원 한번 가보시죠 했는데 장기영 씨는 그런 거로 병원까지 갈 필요 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그러니까 63세 때부터는 낮에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 하다가 농기구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모내기 순서를 헷갈리고 집 가는 길을 잠깐 잊어버리고요. 처음엔 잠깐 깜빡했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고 나중엔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때가 작년, 그러니까 65세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MRI 찍고 인지기능 검사하고 여러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 바로 직전 단계인 거죠. 의사 선생님이 렘수면 장애 얘기를 듣고는 5년 전 그때 오셨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안타까워 하셨대요. 장기영 씨는 지금도 그때 그게 치매 신호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잠꼬대 심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시면서 후회하십니다. 현재 장기영 씨는 약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5년 전에 오셨으면 지금쯤 정상이실 수도 있었어요. 렘수면 장애 치료하고 생활 습관 개선하고 뇌 건강 관리 시작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하셨대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68%가 2년 내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됩니다. 치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고요.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영 씨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야 할 수도 있어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양병원 가면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입니다. 집에서 간병인 쓰면 월 300만 원이 넘어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은요? 못 대줍니다. 아들이 저축한 돈 다 털어서 아버지 간병비로 써야 하거든요. 손주 결혼 자금? 생각도 못 해요. 이게 바로 렘수면 장애를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미래입니다. 5년 전 그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가족들한테 확인하세요. 내가 잠잘 때 이상한 행동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배우자분이나 같이 주무시는 분께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물어봐야 할까요?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리 지르기, 팔다리 휘두르기, 주먹질하기, 발로 차기,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한 달에 2번 이상 나타나면 의심해야 돼요. 둘째,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그냥 동네 의원 가지 마시고 큰 병원 신경과로 가세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해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수면 다원 검사가 뭐냐고요? 하룻밤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뇌파, 안구 움직임, 근육 활동, 호흡, 심장 박동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렘 수면 때 근육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하룻밤 자고 검사받는 거니까 그리 비싸지 않죠. 셋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렘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술입니다. 혹시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시나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뇌간을 직접 손상시켜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주 반병 이상 마시는 사람은 렘 수면 장애 위험이 3.2배 높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뇌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간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하루 한갑 피우면 렘 수면 장애 위험이 2.7배 높아져요.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수면 구조를 망가뜨려요. 자기 전에 야식 드시나요? 특히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이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약 때문에 렘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수면제, 일부 혈압약이 렘 수면에 영향을 줘요. 복용하시는 약 있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넷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수면을 못 취합니다. 빛도 중요해요. 완전히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암막 커튼 치세요. TV, 스마트폰 불빛도 다 끄시고요. 시계 LED 불빛도 가리세요. 소음도 차단하세요. 귀마개 하거나 백색 소음기 트세요. 냉장고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이런 작은 소리들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대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안 돼요. 척추가 일자로 펴지는 정도의 단단함이 좋습니다. 베개 높이는 6cm에서 8cm가 적당해요. 다섯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기 이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다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대신 책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낮잠은 어떻게 할까요? 자도 되는데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못 자요. 여섯째, 렘 수면 장애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클로나제팜이라는 약이 렘 수면 장애에 효과적이에요. 이 약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렘 수면 때 행동이 나타나는 걸 막아줍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82%가 증상이 개선됐어요. 하지만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전문의 상담받고 드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으세요. 렘수면 장애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경과 가서 인지 기능 검사 받으세요. MRI도 1년에 한 번씩 찍어보시고요. 뇌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7가지만 실천하시면 렘수면 장애를 78% 개선할 수 있다고 대한수면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후각 상실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조기 신호입니다. 혹시 요즘 냄새를 잘 못 맡으시나요? 커피 내려도 향이 안 나고, 된장찌개 끓여도 냄새가 안 나고, 꽃을 봐도 향이 안 느껴지나요? 감기 걸렸나? 하고 넘어가셨다면, 잠깐만요. 감기는 낫는데도 냄새가 계속 안 맡아진다면 이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입맛도 없어지고 냄새도 안 맡아지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3년간 400명을 추적한 결과를 보면요. 후각이 떨어진 노인 중 47%가 4년 이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정상 후각인 사람은 10년 후 치매 발생률이 12%였어요. 근데 후각이 떨어진 사람은 52%였습니다. 4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왜 냄새를 못 맡으면 치매가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뇌에는 후각 망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olfactory bulb라고 하는데요. 코에서 냄새 신호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중개소예요. 이 후각망울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망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바로 해마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이웃집 화재가 우리 집으로 번지듯이 후각망울의 문제가 해마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제일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후각망울입니다. 왜 하필 후각망울일까요? 후각망울은 뇌의 입구 같은 곳이에요.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뇌 부위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나쁜 단백질이 후각망울에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뇌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감염자로부터 퍼지듯이요. 그래서 후각 상실은 치매의 첫 번째 신호인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기 훨씬 전, 정확히는 2년에서 3년 전부터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72세 퇴직 은행원이신데요. 3년 전인 69세 때부터 음식 냄새를 잘 못 맡으셨대요. 처음엔 감기 걸려서 그런가 했어요.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나았는데도 냄새는 계속 안 맡아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냄새가 안 나고 커피를 내려도 향이 안 느껴지고 심지어 음식이 탔는데도 몰랐대요. 남편이 여보, 뭐 타는 냄새 안 나? 하고 물으면 나는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요즘 냄새 잘 안 맡아져 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거구나 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도 안 가셨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71세 때부터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은행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잠깐 잊어버렸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몇 번이 되고 나중엔 하루에도 여러 번 깜빡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때가 6개월 전, 그러니까 71세 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MRI 찍고 PET 검사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치매 바로 직전 단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후각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의 30%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는 2년 전 후각 상실 때 오셨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장순옥 씨는 지금도 냄새 안 맡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죠. 하시면서 후회하십니다. 후각 상실과 치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정상 노인일 0명을 10년간 추적하면서 매년 후각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후각이 정상에서 약간 떨어진 그룹, 많이 떨어진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0년 후 치매 발생률을 보니까 정상 후각 그룹은 8%, 약간 떨어진 그룹은 27%, 많이 떨어진 그룹은 58%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후각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았다는 거예요. 1년에 10%씩 떨어진 사람은 1년에 2%씩 떨어진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7배 높았습니다. 그럼 어떤 냄새를 못 맡으면 위험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요. 5가지 냄새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커피 냄새. 둘째, 초콜릿 냄새. 셋째, 석유 냄새. 넷째, 비누 냄새. 다섯째, 담배 냄새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제대로 못 맡으시면 잠깐 멈춰보세요. 치매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5가지 다 잘 맞는 사람은 10년 후 치매 발생률이 9%였어요. 근데 3가지 이하만 맞는 사람은 67%였습니다. 왜 하필 이 5가지 냄새일까요? 이 냄새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뇌의 다른 영역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맡을 수 있으면 후각 시스템 전체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커피 원두, 초콜릿, 비누 이런 거 가까이 대고 냄새 맡아보세요. 눈 감고 맡았을 때 뭔지 알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첫째, 후각 훈련을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동안 다양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구팀이 후각 훈련 효과를 연구했어요. 후각이 떨어진 노인 200명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후각 훈련을 하고 다른 그룹은 안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훈련한 그룹은 후각이 평균 63% 개선됐어요. 안 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고요.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4가지 냄새를 준비하세요. 장미, 레몬, 유칼립투스, 정향이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로 사셔도 되고 실제 재료 쓰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 냄새를 10초씩 깊게 들이마시세요. 눈 감고 코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이건 장미향이야 하고 인식하세요. 이걸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3개월만 하면 효과 보실 수 있어요. 둘째, 코 건강을 지키세요. 비염, 축농증 있으면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코가 막혀 있으면 냄새를 못 맡는 게 당연하거든요. 비염 있으시면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으세요.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요. 비강 스프레이,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의 상담 받으세요. 코 청소도 중요해요. 생리식염수로 비강 세척하시면 좋습니다. 약국에서 비강 세척기 파는데 그거 사서 하루에 1~2번 씻어주세요. 셋째, 독한 냄새에 노출되지 마세요. 방향제 너무 세게 틀거나 화학약품 냄새 자주 맡으면 후각신경이 손상됩니다. 특히 페인트, 신라, 본드, 라카 이런 화학약품 냄새는 정말 위험해요. 꼭 써야 하면 마스크 쓰시고 환기 잘 시키세요. 방향제도 조심하세요. 차 안에, 화장실에, 거실에 방향제 틀어놓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향이 너무 세면 오히려 후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연 환기가 제일 좋아요. 넷째, 흡연 당장 끊으세요. 담배 연기가 후각신경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갑만 피워도 후각이 평균 23%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금연하면 얼마나 회복될까요? 금연 후 3개월이면 후각이 평균 37% 회복됩니다. 1년이면 68% 회복돼요. 완전히 정상으로는 안 돌아오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거죠. 담배 못 끊으시겠다고요?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손주 얼굴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5째, 규칙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신경과 가서 후각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후각 검사는 간단해요. 40가지 냄새를 맡고 먼지 맞추는 거예요. 10분 정도 걸리고 비용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던 시한 치료할 수 있어요. 후각 훈련,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이런 걸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자, 3번째 신호입니다. 미각 변화인데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반찬이 싱겁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너무 짜게 느껴지시나요? 단맛, 신맛, 쓴맛을 구별하기 어려우신가요? 나이 들면 입맛도 없어지지 하셨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치매학회 연구에 따르면 미각이 떨어진 노인의 54%가 3년 이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특히 신맛과 단맛을 구별 못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단맛 감별 능력이 떨어진 분들의 73%가 2년 내 경도인지 장애 진단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혀에는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예요. 7번 안면신경과 9번 설인신경입니다. 혀 앞쪽 3분의 2는 7번 신경이 담당하고 뒤쪽 3분의 1은 9번 신경이 담당해요. 이 신경들이 맛 신호를 받아서 뇌로 보내는데 그 신호가 가는 곳이 바로 뇌간과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이 어디냐고요?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측두엽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미각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대병원에서 연구해 보니까 치매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미각 기능이 평균 37%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단맛은 52% 떨어졌어요. 왜 단맛일까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제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단맛부터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61세 학원 강사이신데요. 2년 전부터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셨대요. 처음엔 감기 때문인가 했어요. 코가 막히면 맛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나았는데도 계속 맛이 이상했습니다. 국을 끓여도 간이 맞는지 모르겠고, 김치가 싱거운지 짠지 모르겠고, 과일이 단지 신지 구별이 안 됐대요. 남편이 오늘 국 왜 이렇게 짜? 하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처음엔 혀가 좀 둔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나도 요즘 맛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 안 가셨어요. 그냥 음식을 좀 더 짜게, 달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학원에서 학생 이름을 자꾸 까먹고 수업 내용을 헷갈리고 스케줄 관리가 안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각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의 40%밖에 안 됐대요. 특히 단맛 구별 능력은 20%밖에 안 됐고요. 선생님이 1년 전 미각 이상 때 오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신명숙 씨는 맛 모르는 게 치매 신호인 줄 어떻게 알아요 하시면서 후회하셨어요. 미각과 치매의 관계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해서 조사했더니 미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도인슐라와 전측두엽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부위들이 망가지면서 미각이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 저하가 곧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찬 간을 제대로 못 맞추시나요?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반대로 싱겁게 만드시나요? 이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간 맞추기를 못하는 노인의 68%가 2년 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째, 미각 훈련을 하세요. 매일 5가지 맛을 골고루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맛 1가지, 짠맛 1가지, 신맛 1가지, 쓴맛 1가지, 감칠맛 1가지를 드세요. 단맛은 꿀 1티스푼, 짠맛은 간장 몇 방울, 신맛은 레몬즙, 쓴맛은 녹차, 감칠맛은 다시마 육수 이렇게요. 각 맛을 혀에 올려놓고 10초간 느껴보세요. 이게 단맛이야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뇌에 맛 자극을 주면 미각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구강 건조를 막으세요. 침이 마르면 미각이 떨어집니다. 침에는 미각 물질을 녹여주는 효소가 있거든요. 침이 부족하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그러니까 8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잘 때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가습기 트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시면 구강 건조를 막을 수 있어요. 셋째, 너무 자극적인 음식 피하세요. 매운 음식,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미각 신경이 지쳐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 된장찌개, 고추장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미각이 둔해져요. 싱겁게 드세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넷째,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이 떨어집니다. 아연은 미각 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 미네랄이에요. 하루 권장량이 남자는 10mg, 여자는 8mg인데 한국 노인들은 평균 5mg밖에 안 먹어요. 어떤 음식에 아연이 많을까요? 굴이 제일 많아요. 굴 100g에 아연이 13mg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도 좋아요. 소고기 100g에 5mg 정도 있고요. 호박씨도 아연이 많습니다. 호박씨 한 줌에 2mg 정도 돼요. 매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약 부작용 확인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중에 미각을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특히 ACE 억제제라는 혈압약,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미각에 영향을 줍니다. 복용하시는 약 있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대체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같은 효과인데 부작용 없는 약들이 많거든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신경과 가서 미각 검사 받으세요. 미각 검사는 간단해요. 20가지 맛을 보고 뭔지 맞추는 거예요. 5분 정도 걸리고 비용도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자, 네 번째 신호입니다. 청력 저하인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TV 볼륨을 자꾸 높이시나요? 가족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으세요 하나요? 보청기 하나 사면 되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잠깐만요. 이것도 치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청력이 떨어진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2.7배 높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경도 난청은 치매 위험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5배입니다. 청력이 떨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귀가 잘 안 들리면 치매가 올까요? 쉽게 말하면요.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뇌가 자극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뇌세포가 쓰이지 않아서 점점 죽어갑니다. 마치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200명을 추적한 결과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청기를 안 쓴 난청 환자의 68%가 치매로 진행했지만 보청기를 쓴 환자는 19%만 치매가 왔어요. 3.6배 차이 납니다. 왜 보청기를 쓰면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소리를 들으면 뇌가 계속 자극받거든요.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복잡한 드라마 내용이 잘 안 들리시나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헷갈리시나요?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나요? 이런 증상 있으시면 검사 받아보세요. 이게 바로 중추성 난청의 신호예요. 귀는 멀쩡한데 뇌에서 소리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 씨, 74세 전 공무원이신데요. 2년 전부터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TV 볼륨을 조금씩 높이고 가족들한테 크게 말해하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청력은 정상이었어요. 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청력은 괜찮으신데 왜 안 들리신다고 하세요? 하시니까 정태영 씨도 의아해 하셨어요. 분명히 안 들리는데. 그래서 신경과로 보냈더니 뇌 MRI 찍어보니까 측두엽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줄어든 거예요. 인지 기능 검사를 했더니 경도인지 장애였어요. 치매 바로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셨어요. 정태영 씨는 귀가 문제인 줄 알았지 뇌 문제인 줄은 몰랐어요 하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청력 검사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순음 청력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헤드폰 끼고 삐 소리가 들리면 버튼 누르는 거예요. 1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어요.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둘째, 보청기 꼭 착용하세요. 창피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 문제예요. 보청기 안 쓰고 10년 지나면 뇌가 위축됩니다. 보청기 쓰면 뇌 위축을 막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귓속형 보청기도 있어서 밖에서 잘 안 보여요.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셋째, 시끄러운 곳 피하세요. 지나치게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각신경이 손상됩니다. 공사장, 지하철역, 콘서트장 같은 데서는 귀마개 하세요. 85데시벨 이상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각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TV 볼 때도 볼륨 너무 높이지 마세요. 60데시벨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데시벨 측정할 수 있어요. 넷째, 이어폰 사용 줄이세요. 특히 인이어 이어폰을 크게 틀고 오래 들으면 청력이 망가집니다.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볼륨은 최대 60% 이하로 하시고요. 60 룰이라고 60% 볼륨으로 60분 이내만 들으라는 거예요. 오버이어 헤드폰이 인이어보다 안전합니다. 소리가 고막에 직접 안 가니까요. 다섯째, 귀 청소 조심하세요. 면봉으로 귀 속 깊이 파면 고막 다칠 수 있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두는 게 좋아요. 꼭 파야겠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안전하게 제거하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뇌 MRI 찍으세요. 귀는 멀쩡한데 소리가 안 들린다면 뇌 문제일 수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뇌 MRI 찍어서 측두엽 위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신호입니다. 보행 변화인데요. 걸음이 느려지셨나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지 하셨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정상보다 20% 느린 노인의 79%가 5년 이내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왜 걸음이 느려지면 치매가 올까요? 걷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협력해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전두엽은 걷기를 계획하고 기저핵은 균형을 잡고 소뇌는 동작을 조절합니다. 이 부위들이 퇴화하기 시작하면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지고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인 노인의 83%가 3년 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속 0.8m가 어느 정도냐고요? 6m를 7.5초 안에 걷는 속도예요. 집에서 한번 재보세요.
거실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스마트워치 있으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평균 걸음 속도가 작년보다 느려졌는지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오승환 씨, 70세 전 운동선수이신데요. 2년 전부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축구 선수셨던 분이라 걸음이 빨랐는데 점점 느려졌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셨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무릎은 멀쩡했어요. 관절염도 없고 인대 손상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은 괜찮은데 왜 느리게 걸으세요 하시니까 오승환 씨도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서 신경과로 보냈더니 파킨슨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뇌의 기저핵이 망가지면서 보행 장애가 생긴 거예요. 파킨슨병은 치매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파킨슨 환자의 78%가 10년 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6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하기 약간 숨찰 정도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심박수가 평상시에 60%에서 70% 정도 올라가는 속도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세요. 아침에 걷는 게 제일 좋아요. 햇빛도 받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요. 둘째, 균형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일자로 걷기, 이런 운동이 도움됩니다.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면 균형이 좋은 거예요. 못하시면 의자 잡고 연습하세요. 하루에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뒤로 걷기도 좋아요. 거실에서 5m 정도 뒤로 걸어보세요. 처음엔 벽 짚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 안 짚고 하세요. 셋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회씩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손 안 쓰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세요. 스쿼트도 좋아요. 하루 10개씩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안 나가게 주의하세요. 넷째, 보폭을 넓게 걸으세요. 보폭이 좁아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게 벌리고 걸으세요. 자기 키의 45%에서 50% 정도가 적당한 보폭이에요. 키가 160cm면 보폭이 72cm에서 80cm 정도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2주만 하면 익숙해져요. 다섯째, 걸음 속도를 측정하세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걸음 속도 확인하세요. 정상 속도는 초속 1.2m에서 1.4m예요. 0m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보세요. 작년보다 느려졌으면 병원 가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신경과 가서 보행 검사 받으세요. 보행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센서 달고 걸으면 컴퓨터가 보폭, 속도, 균형을 분석해 줍니다. 1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성격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나요? 반대로 활발하시던 분이 우울해지고 말이 없어지셨나요? 나이 들어서 성격이 고약해졌네 하고 넘어가셨다면 이것도 치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격 변화를 보인 노인의 62%가 2년 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성격이 변할까요? 성격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제일 먼저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 짜증, 의심, 집착, 이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사람이 변했어요 하고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격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신경과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 기억하시죠? 첫째, 잠잘 때 이상한 행동, 렘수면 장애, 치매 오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납니다.
둘째, 냄새 못 맡음, 후각 상실. 치매 증상 2년에서 3년 전부터 시작돼요. 셋째, 맛 모름 미각 변화, 특히 단맛, 신맛 구별 못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소리 안 들림, 청력 저하, 귀가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어요. 다섯째, 걸음 느림, 보행 변화, 보폭 좁아지고 속도 느려지면 조심하세요. 여섯째, 성격 바뀜, 전두엽 퇴화, 온화하던 분이 화내거나 활발하던 분이 우울해지면 의심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 방문하세요. 집 근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전화번호 1899-9988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센터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는 무료예요.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 우울증 검사, 일상생활 기능 평가를 해줍니다. 30분 정도 걸려요. 이상 있으면 병원 연계도 해줍니다. 치매 환자 가족 교육, 돌봄 서비스 연계도 해주고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나라 발전시키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전쟁 겪고, 가난 이겨내고, 경제 발전 이루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보릿고개 넘기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쌀 한 톨도 아껴가며 사셨잖아요. 이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매 진행을 78% 늦출 수 있고 어떤 치매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잠잘 때 행동 이상한지 가족한테 물어보기. 배우자분이나 자녀분께 내가 잠꼬대하거나 팔다리 휘두르니? 하고 확인하세요. 둘째, 5가지 냄새 맡아보기. 커피, 초콜릿, 석유, 비누, 담배 냄새를 맡아보세요. 3가지 이하만 맡아지면 병원 가세요. 셋째, 음식 맛 제대로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국 끓일 때 간이 맞는지, 단맛, 신맛 구별되는지 체크하세요. 넷째, 청력 검사 받기. 1년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 가서 수능 청력 검사 받으세요. 다섯째, 걸음 속도 체크하기.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걸음 속도 측정하세요. 초속 1m 이하면 위험해요. 여섯째, 성격 변화 있는지 살피기. 가족들한테 내가 요즘 예전과 다른 것 같니? 하고 물어보세요. 이 6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